건설 건자재. 네. 대선 주자들이 주택 관련된 공약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DOU 한 주 받으신 춘당매님 축하합니다. 네. 한 주도 안 못 됐다고요? 받으신 꽝 대신 복흥님은 네. 어, 위로를 드립니다. 아유 그렇구나. 이것도 좀 그래서 많이 못 받으셨네. 한 네. 주씩 받으셨다니까. 세 주 받은 친구는 거의 많이 천인가요? 많이 썼네 지금 뭐야. 그랬나 보네요. 네. 예, 아무튼 네. 길을 또 잃었어. 건설 건자재. 네.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네.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건설 건자재 쪽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막상 이제 지금 아마 그런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당 후보가 나와서 이제 대결을 할 때 지금처럼 무슨 패러다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정책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라든가 이런 쪽의 부각들이 더 자극을 해야 이런 관련된 쪽의 섹터들이 변화가 될 텐데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0만 원 공급인데 이쪽에서는 기본주택 또 야당 쪽에서는 민간 쪽에 무게를 두고 재개발 재건축 쪽을 풀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야당 쪽이 좀 유리할 거고요. 그 여당으로 가게 되면 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근데 반대로 여당 쪽으로 가게 되면 건자재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의 시장 해석들이 나뉘는데 제가 보기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금 한 봄 때, 그러니까 여름 때부터 코로나19 다시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건설사 실적들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들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연됐을 뿐 또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실적 변화들은 기대는 할 것 같은데 이런 목표와 확대적인 정책들이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가 이제 가장 큰 변화인데 사실 대선 관련해서 이미 지금이 아니라 네. 뭐 몇 개월 전부터 건설주는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오래 했거든요. 네. 잘 봤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네.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24,000원까지 떨어졌어. 와, 주식은 안 보면 진짜. 그러니까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좀 갤포스 드셔야 될 속이 쓰리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뿐만이 아닙니다. 뭐 네. 예, 대형주 문의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가능성들을 저는 체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덜컥 사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횡보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뭐 GS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네. 뭐 DL예실은 브랜드 있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가게 되면 어차피 브랜드 있는 건설사가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고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시되 변화가 나왔을 때를 움직이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갭상승해서 쭉 갈 분위기도 아니고요. 네.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이런 서서히 이슈화되고 변화가 나올 때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하나 국내 건설 외에 해외 건설 쪽의 부문 쪽도 위드 코로나 되면은 그동안 좀 위축됐던 부분들 또 다시 건설 재개가 나오겠죠. 수주가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되게 되면 포인트는 내년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해외 건설도 중요한 한 축이었던 만큼 수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건설사 흐름들 거의 뭐 잊혀진 상황들인데 변화 요인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하나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그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토목공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토목 쪽에 거의 네. 토목이죠. 네, 이래서는 네. 토목하고 엔지니어링 2054. 쪽인데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그래도 지반 계량이라든가 네. 터널 이런 쪽에 강점이 있죠. 그런데 경부선 지하화하기 시작하고 가덕도 신공항 세우고 뭐 이럴 때 SOC 투자 쪽 SOC 예산에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다 보면 내년에 변화 나왔을 때 또 우리나라에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면 수주 기회가 높아지게 됐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엔 주가가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뭐 외면하고 있죠. 그 건설주를 이런 분들이 많네요. 네. 8월부터 해가지고 흘러내린 종목 되게 많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면은 관심을 가졌다가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한번 관심 먼저 가놓고 액션은 조금 변화가 있을 때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거래량 보게 되면 거의 다 전혀 생각도 없다는 분위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 가능성들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다 보니까
가장 이제 건설 업황이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가 삼목에스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 외벽 세울 때 알루미늄 거푸집, 그래서 벽 세우고 거기다 콘크리트 집어넣으면서 쌓는 외관 쪽을 만드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보면서 가장 느끼는 거는 야, 참 매출 저 정도로 고 실적 좋은데 누가 중간에서 다 빼먹습니다. 그 회사가 에스폼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이런 회사들은 소액 주주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스폼이라는 회사가 거기다 중간에서 위치를 차지하면서 다 수익을 챙겼었는데 이제는 합병했습니다. 에스폼이라는 회사와 삼목 에스폼이 같이 합병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 그대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매출은 되는데 수익성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빠르면 이번 3분기부터 실적 나오는 게 변화가 되게 되면 이런 회사도 건설 업황 개선되면은 초기에 가장 많이 잡히는 실적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인프라 투자 미국 얘기 앞서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뒤늦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 종목들 뭐 두산 밥켓 있을 거고 거기다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진성 TC 뭐 이런 것들. 예, 진성 TC 있을 거고 거기다 뭐 DY 파워, 뭐 흥국 이런 거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대창단조입니다. 네, 뭔 회사죠? 이 회사도 똑같이 하부주행품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중국은 논외로 해야 되겠죠. 중국 매출 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대창단조나 흥국 마찬가지로 국내 쪽,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쪽 들어가면서 인도 그리고 또 신흥국 쪽에 매출이 더 많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회사 그 뉴스나 공시를 보게 되면 내부자가 회장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매수하네요. 그래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실적에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됐을 때 보니까 상반기 영업이익이 120몇 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한 70%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해 한 뭐 200억대 넘어간다고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싸네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좀 가려져 있는데 그래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 수혜를 직접적이는 아니겠지만 부품이다 보니까 간접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